네, 3월을 맞이해서 가장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최현덕의 트렌드한 트렌디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롭게 또 코너를 약간 개편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오늘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좀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죠. 이렇게 세 가지 방위산업과 해운 그리고 정유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먼저 방위산업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네요. 지금 중동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전쟁 리스크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테마성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방위산업은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그 한마디로 좀 정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 나토를 만들어서 유럽을 지켜줬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토에도 이제 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어떤 그 방해된 부분을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건데 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수수를 지켜야 하는 그런 방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러우 전쟁을 비롯해서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이 대통령을 잡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권 국가를 잡아온 건데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바로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또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증시에서는 하나의 리스크일 뿐이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이 전 세계 지형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방위산업은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리겠으나 지금은 사실 뭐 이 LI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접근은 좀 유의할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 매수이지만 지금 상한가 같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진입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운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유나 가스를 공급하는 해운주도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해운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해운주하고 정유주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보고 제가 일단 먼저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해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를 좀 유지를 했고요. 이 정유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왜 두 개가 다르냐면은 일단 같은 이슈이긴 한데 어떤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정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 어떤 정유가 올라가는 거고요. 유가가 이제 좀 이 급등세가 멈춰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정유가 가장 먼저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는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도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란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위산업이나 해운 같은 경우는 꼭 중동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매수 관점, 정유는 이 원유까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시냐면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주말 동안 걱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도 4% 급락했다가 2%대로 축소했고요.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면은 정말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이 어떤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사실 중동 전쟁에서 이 아시아 증시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이 뭐냐면 이제 이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다 보니까는 지금 거길 지나는 이 LNG 가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유 같은 것들이 거의 20,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봉쇄가 됐을 때 이 수요가 아시아로 못 오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떤 원유라든가 가스값이 급등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니까는 유럽에 이제 이 천연가스가 46%까지 급등했던 와, 겁니다. 네. 다만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일단 이란의 핵심 수뇌부들이 거의 사망했고 이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의 함정이 지금 11척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트럼프 말에 의하면 일단 지금 그 미 국무장관이 이 게시한 걸 보게 되면은 이란의 11척 함정을 다 파괴해서 이란의 함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봉쇄할 수 있는 여러 개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게 되면은 이란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특히나 걸프 국가들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좀 미국의 어떤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만은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이 걸프 국가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영국도 독일도 뭐 참전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거의 이란이 일방적으로 이제 좀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뭐 항전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만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전투력을 봤을 때 오래 갈 거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대폭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였거든요.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뭐 미사일 한번 터졌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웠던 건데, 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은 사실 이란의 어떤 핵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어떤 중동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좀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단기로 끝나든 장기로 끝나든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란의 핵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시장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단기냐 장기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건데, 즉 이란의 어떤 그 전투 상황을 봤을 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걸 반영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안 빠졌던 거고, 유가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끝날 전망만 좀 보인다고 한다면은 유가는 결국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가가 안정되면은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올라가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이 어떤 중동 리스크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났을 때는 시장은 대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매수 관점인 거고, 다만 이제 이 방위산업과 해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지금 당장의 어떤 주말에 이란 전쟁과는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지금은 매수 안 합니다. 좀 위험하죠. 네. 왜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솔직히 이 LI전선 같은 경우가 거의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매수한다는 것은, 물론 이 전쟁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의미가 정말 너무 좋아서 갈지 모르겠다는 것과, 이 상황이 끝나면 바로 떨어질 텐데,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매수해 줄 텐데, 지금의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꽤 높게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는 매도하기는 좋고 두 개는 매수하기는 좋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면서 좀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런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지금까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던 것들은 얼마나 올랐을지 한번 성적표 확인해 봐야겠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에인드바이오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매니저님께서 3월은 이제 바이오의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에인드바이오 오늘 지금 10% 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편입한 이후에 31%의 수익을 냈거든요. 네. 이제 좀 기술 이전이 나와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호재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게 최고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2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중동 리스크를 이제 우려가 된다면 이렇게 못 올라가겠죠. 특히나 에임드바이 같은 경우는 이 ADC 영역에서 이 전주기를 이제 그 전주기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 이 종목의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이라든가 펀더멘털 중요합니다만은, 이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코스닥 150 편입됐을 때 그 패시브 자금 노력이 더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저는 제가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 VIP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3월달 내내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7만 4, 5천 원쯤 가면은 일단 뭐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되,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혹시나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서 이 이란 리스크가 마무리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임드바이오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다음 종목 역시나 또 바이오 관련 줍니다. 올릭스인데요. 올릭스 오늘 하루만 거의 17%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RNA 관련 기술 기업이죠. 지금 이건 역시도 2월에 편입했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67%의 수익을 냈는데 네. 와, 이 정도면 이제 고점 아닐까요? 역시나 무료 방송도 많이 강조드렸고요. 저희 VIP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주도 안 팔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21만 원에 분할 매도를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저는 뭐 30만 원도 충분히 간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 RNA 기술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입증하고 있고 그게 지금 릴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 RNA 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경쟁사는 아니지만은 관련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4조거든요. 근데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인제 뭐 4, 5조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대비치고도 뭐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올릭스의 기술이 다른 플랫폼 기업 두 개가 들어가서 제가 그 두 개의 빅파마가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기든 간에 지금 올리스 기술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 RNA 기술에 있어서 이제 올리스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21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수익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30만 원도 충분한 거니까는 지금 에임드바이나 올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도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할 매도로 시작한 올릭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원익 IPS 봐야겠는데요. 원익 IPS 정말 저희가 소개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것도 31%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메모리 호황기를 맞아서 지금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중 1, 2를 다투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달 매수한 것만 지금 한 30% 수익 나 있는 거고 제가 저 바닥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벌써 한 3, 4배 올라와 있는 건데 자 오늘 보시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또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광통신 장비의 이 장비를 또 구매하기로 하면서 이게 3조 원 정도를 구매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가 광통신 좀 간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관련 장비 종목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와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번 연도하고 내년도가 증설의 피크거든요. 증설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 메모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 1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광통신 때문에 또 급등한 종목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핵심이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 흐름 이어서 엔비디아의 광통신이 뭐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관련된 오늘의 추천주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한번 볼게요. HPSP라고 하셨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광통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광통신이 빛으로 통신한다는 말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보시면 초록색 기판 위에 이제 반도체가 놓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약간 금색 같은 구리선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도체하고 반도체는 구리선으로 통신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AI 가속기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구리선을 통해서 가게 되면 열도 많이 발생하고 속도도 느리고 또 멀리 못 보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걸 빛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리선으로 이동하던 통신, 이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어떤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빛으로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건데 그런 기술이 확실히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인데 광통신의 핵심은 실리콘 포토닉스인데 이걸 이제 그 빛을 그 데이터로 바꾼다든가 데이터를 빛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핵심인 건데 근데 이걸 바꿀 때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원자가 접촉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의 손실이라든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손실을 발생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반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압수소 어닐링의 장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세공조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라는 게 자 5나노, 뭐 4나노, 3나노 이러잖아요. 그 미세공조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래야 이제 어떤 이 미세공조 핵심이 되는 건데 원래 거기 쓰던 장비인데 광통신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이 그 어떤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나 어떤 이 에너지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건 역시도 단단하게 잘 만들어줘야 이제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이 엔비디아가 이제 이 3조 원대의
광 장비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관련 종목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 최대의 수혜주는 HPSP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PSP 과연 어디까지 좀 보시는지 오늘 완전 급상승하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 뭐 리노공업이나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HP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HPS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목표가와 손절가 아래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고요. 지금 바이오 급등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은데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엔비디아 광통신 때문에 지금 많은 수혜주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